여러분, 브리입니다. 요즘 자기계발, 재테크 채널들 보면서 느낀 점이 직장 생활 그 자체를 상당히 평가절하하는 영상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면 요즘 누가 회사 다녀요? 내 사업 하세요. 회사 평생 다닌다고 부자 절대 못 돼요. 누가 모릅니까? 회사 생활이 평생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그렇게 단순히 폄하하기에는 회사라는 조직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는 조직이긴 하거든요. 물론 회사에서 월급을 주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겠지만 이 업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내가 부수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것 또한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물론 지금 직장인이긴 하지만 저도 사업을 해보고 싶고 지금 재테크 여러 가지 하면서 경제적 자유도 누려보고 싶고 또 프리랜서도 되어보고 싶어서 그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내 유튜브를 보면 직장 생활 하지 말라라는 영상은 많은 것 같은데 이 직장 생활을 옹호하고 좀 하이라이트 하는 영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와 같은 직장인들 화이팅 하실 수 있도록 제가 10년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그리고 배운 몇 가지 인생 교훈을 여러분들과 오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잠깐 이야기하기 앞서서 저의 직장 생활 배경에 대해 먼저 공유를 드리면 저는 지난 2012년부터 중소기업, 언론사, 스타트업, 마케팅 대행사,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외국계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회사 조직에서 약 10년 정도 근무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다양한 배경에서 일해온 내용의 공통점을 축약해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10년간의 직장 생활을 통해 얻은 깨달음. 첫 번째는 불가능한 일은 웬만하면 없다입니다. 어떤 조직에서건 일을 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하라고 싶을 만큼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시간이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가슴이 탁 막히면서 정말 막막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하긴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일단 해보긴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이 마감 기한이 있는 한 어떻게든 일이 끝나긴 하더라고요. 이 나의 잠재력이라는 거 무시하게 못 됩니다. 이건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기업 다양한 조직에서 느낀 공통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은 웬만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그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시작하면 결과는 나오겠지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임하게 되고 생각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예전보다도 시간을 훨씬 단축해서 업무를 끝내는 내 자신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인드셋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매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용어들도 너무 어렵고 또 나중에 낙찰을 받더라도 이 명도, 사람을 집에서 내보내는 일, 이건 어떻게 하나,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막막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은 웬만하면 없다 라는 마인드셋을 갖고 있으니까 경매가 그렇게 두렵진 않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해온 일이고 다른 직장인들도 해왔는데 나라고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닥칠 고난들을 마주한 저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바뀌게 해줬고 또 어려운 일들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이 일련의 경험들로 확실히 멘탈이 강해진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는 없는 것 같은데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상하게도 정말 싫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저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도 말도 섞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조차 불쾌하게 느낄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아니 이런 소울메이트를 왜 이제서야 만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랑 죽이 잘 맞고 회사 밖에서도 만나고 싶을 정도로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그런 동료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싫은 관계, 좋은 관계가 절대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동료가 갑자기 퇴사를 하거나 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 앙숙의 관계가 풀리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 조직을 나오기도 하고 조직 개편으로 불편한 사람을 다시 만날 일이 없어지기도 하면서 이 불편한 관계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반면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동료가 갑자기 퇴사를 하거나 또는 아이를 낳고 만날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의도치 않게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이게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인드셋을 갖고 생활하면 생각보다 관계를 통해 얻는 스트레스가 조금은 적어지더라고요. 인간은요, 그 상황에 맞춰서 생각보다 잘 대응을 합니다. 너무 이 상황을 못 견디겠다 싶으면 내가 퇴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관계라는 게 뭐 영원할 수도 있지만 영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는 게 사람으로 오는 스트레스에서 이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 너무 아등바등 일할 필요 없다. 특히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웬만한 직장인들의 열정이 대단해요. 취업을 너무 힘들게 성공을 했다 보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엄청 불타오르거든요. 저도 초년생 시절에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설날, 추석 연휴, 또 막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기도 했고, 퇴근을 하고도 카페에 가서 업무 개선점을 찾고, 야근도 쓸데없이 새벽까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었는데, 그때 열심히 하는 태도로 선임들의 이쁨을 사기는 했지만 일을 잘한다는 평가는 크게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리를 달고 그 이상의 직급을 달면서 느낀 점은 열심히 한다고 막 아등바등 한다고 회사 생활을 잘하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어진 시간에 확실히 집중해서 업무를 하고 그 업무 외적인 시간에는 나의 컨디션 회복에 힘쓰는 것이 나에게도 또 회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막 내 인생의 일이 전부인 마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일을 하면 오히려 사람이 여유가 없어 보이고, 또 직급이 너무 높은 사람이 아등바등 열심히 일하면 오해를 사기도 하더라고요. 이 일이 과장님의 전부이구나 라면서 부하 직원의 연민 어린 시선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느긋하게 힘을 빼고 일을 했을 때 확실히 업무에 대한 퍼포먼스도 더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경우를 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웬만하면 야근은 절대 안 해요. 딱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업무를 하고 그 일이 내 인생의 전부인 마냥 붙들고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여유 있게 일을 차분히 해결해가는 사람이 일을 훨씬 잘하고 평가도 좋게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할 때 마음이 너무 급해진다 싶으면 오히려 일을 잠깐 쉬고 가볍게 산책을 나간다든지, 그러면 일의 속도도 훨씬 잘 나고 실수도 줄어들더라고요. 네 번째는 앞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업무를 하다 보면 또 앞서서 일을 걱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생겨요. 예를 들면 내일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주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어려워서, 다음 주에 불편한 사람들과 마주쳐야 하는 일들이 있어서 등등. 그런데 이런 불편한 일들을 앞두고 있으면 밤에도 일 생각이 나고 주말에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 무겁거든요. 그런데 막상 문제에 직면하면 생각보다도 일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앞서서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차라리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걱정을 미리 사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일찍 출근을 해서 그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거나 미리 문제에 직면하는 게 훨씬 업무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인드셋을 갖고 난 후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기보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사고가 전환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지금 회사는 아니고 직전 회사에서 정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스트레스 관리라는 걸 하지도 않고 웬만하면 다 참았었어요. 뭐 부당한 대우도, 업무 스트레스도, 사람 스트레스도.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는 게 정말 무서워서 참다 보니까 몸에 하나 둘씩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코피가 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코피가 일주일 내내 흐른다든지, 소화도 잘 안 되고 화장실도 못 가서 제가 인생 처음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아봤는데 용종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게 다 스트레스성 용종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회사 동료한테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회사 업무를 바꿀 수도 없는 것이라서 그 회사를 퇴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
몸의 병들이 말끔히 나았어요. 근데 스트레스 관리라는 게 극단적으로 보면 뭐 퇴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내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요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상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꼭 찾아서 정신 건강, 또 신체 건강을 돌봐주는 일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건데, 일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면 나에게 너무너무 손해니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10년간의 직장 생활을 통해 배운 여러 가지 인생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봤는데요. 회사 생활이 참 힘들고 지칠 때가 많지만 이만큼 인생에 큰 가르침을 주는 경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하루하루 정말 고단할지라도 내가 자기 성장하는 여정에 이 직장 생활, 이 회사 생활이 함께 한다라는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시면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조금은 즐기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책 증정 이벤트가 있는데요. 21세기 북스에서 프레임의 힘 이라는 책을 증정해 주셨어요.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난제를 해결할까? 그 해결책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21세기 북스에서 5분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이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넣어둘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 책과 함께 관점의 전환을 이루셔서 사고 확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와 함께 자기 성장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브리였습니다. 안녕!